드디어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1일 일요일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 말미에 별처럼 폭발하는 것 같다고 보여드렸던 메이리의 꽃대가 꽃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아스파라거스 꽃 개화하는 거 보기 전에 식물들 이모저모 조금 보고 갈까요? 이거 무슨 식물인지 알아차리시겠어요? 땅이가 야무지게 손으로 당겨서 뜯어먹은 무늬바나인데요. 헤어볼토를 하시는데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 촉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안 나오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이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가 오늘 이제 막 핀 꽃을 보여주었고요. 두 송이 꽃술만 남은 꽃대를 잘라주었고요. 그리고 이어달리기 바톤 터치하듯이 여기 꽃망울 또 여기도 꽃망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었던 거는 땅이 먹은 거 아니야. 제가 왜 지난 영상에서 밀폐해서 키운 이끼는 조금 더 키가 크게 자라고 그렇지 않은 이끼는 옆으로 퍼지면서 낮은 키로 넓게 자란다고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완전히 밀폐해서 키웠던 이끼는 안 보여드렸었더라고요. 키가 훨씬 크게 자랐습니다. 여기서 관찰했던 것이 더 극대화되어서 보여서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파라거스 꽃 폭발하는 장면 보러 가볼까요? 짜잔! 양쪽의 꽃대 중에서 위에 있는 꽃대의 꽃 세 송이가 먼저 개화를 한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오랜만에 구구씨가 오셨거든요. 아스파라거스 내일이 오늘 마침 물주기를 했거든요. 안에서 더 잘 보이더라고요. 위에만 먼저 개화를 시작하니까 처음에 보았던 그 사방으로 거의 비슷하게 퍼져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덜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화하면서도 형태가 변화하고 있네요. 4일이 지나고 아스파라거스 메이리의 꽃대가 이렇게 개화를 했습니다. 지금 베란다 온도는 36.2도에 이르렀고요. 너무 덥습니다. 이런 높은 온도 덕분에 마른 잎 섞어주었던 이 테비아마의 테빌들도 굉장히 빠르게 잘 부숙이 되고 있고요. 대림 원예 종류랑 양재꽃 시장에서 데려왔던 향플록스들도 잎의 크기랑 볼륨감을 확실히 키우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꽃은 아직인데 몸집을 계속 키우고 있어서 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흑갈이 해주었던 튤립들은 이렇게 그때 물주기 했던 흙들이 이제 슬슬 마르고 있고요. 근데 그때 퇴비 100%로 심었던 이 화분의 경우에는 물마름 속도가 아무래도 좀 더 늦어서 젤리처럼 한 흙 덩어리처럼 있는 것 같아서 겉에 흙들을 뒤집어주면서 흙을 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튤립들은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4일에서 8일로 넘어온 낮 3시입니다. 지금
별의 폭발처럼 보였던 아스파라거스 메이리가 이렇게 개화가 마무리되는 꽃이 떨어진 꽃대들이랑 마지막 꽃이 마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화를 하고 있고요. 작고 찬란했던 불꽃 같았죠. 그나저나 불꽃에도 꽃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9월 5일에 거의 1년 만에, 거의 얼마 만인지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오랜만에 물주기를 하루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비도 오고 그래서 넉넉하게 식물들이 견뎌주겠지 했는데 아쉽게도 그때의 물주기 텀을 전후로 물을 말린 식물들이 2개가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리고 또 너무너무 기분 좋은 소식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식물은 바로 속새입니다. 물마름 실수를 한 속새 하나가 있고요. 제가 요즘 한동안 잘 못 보여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녀석이 거의 수경으로도 잘 자랄 만큼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어서 여기 자주 보이는 곳에 두면서 물을 자주 주었는데 얘가 풍성해지면서 땅이가 뜯어먹기 시작을 해서 조금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놨거든요. 그리고서 늦잠을 자서 물주기를 하루 쉰 날 말라서 지금 회복 이틀째입니다. 지금 가장 두꺼운 줄기만 조금 생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마른 갈대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오프스입니다. 국화꽃을 피우는 식물인데 이렇게 새로운 잎눈들을 내고 이 생장점에서도 병충해를 이겨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물을 말리는 바람에 이 위의 줄기들은 모두 말랐고요. 다행히 아래의 줄기가 생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줄기 잘라주려고요. 이 녀석 잘라주면서 무늬 반하 잎을 그새 이렇게 키웠죠. 땅이가 줄기를 뜯어먹고서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새 잎을 내었고요. 그 다음 꽃을 내고 있는데 꽃을 잘라주려고요. 다행히 이 줄기들도 다 살아있네요. 이렇게 단면이 연두색인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이 차있고 살짝 연두색이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죽은 가지들은 이 가운데 영양을 옮기는 이 관이 비어있고 겉에 연두색 색깔도 갈색으로 말라있습니다. 다행히 살아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무늬 반하꽃도 미리 잘라줄게요. 녀석은 씨앗을 키우지 않고 뿌리로 번식을 하고 겨울을 잘 나고 있어서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른 식물은 조금 아쉬운데요. 바로 제가 작년도 7월을 여름에 파종을 했던 루나리아가 이 녀석은 그래도 조금 연두빛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약간 병충해를 입은 것 같더니 이 녀석은 줄기가 모두 말랐고요. 이 녀석은 그래도 조금 희망을 걸면서 물을 주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을 파종할 때 루나리아도 다시 파종을 하려고요. 그리고 마른 식물들은 모두 보여드렸고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 가져올게요.
바로 짠! 제가 종종 산책을 하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 에키네시아가 정말 태양처럼 너무 힘있게 예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아주 알차게 씨앗들이 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7개 정도 채종을 해왔는데 이렇게 발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에 파종을 했는데 오늘 9월 8일이니까 7일, 8일 정도가 걸렸네요. 발화를 한 에키네시아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발한 에키네시아 씨앗 보여드린 김에 이 녀석들은 처음 보는 식물들은 아닌데요. 같이 심어봤습니다. 바로 땅이가 좋아하는 새싹볼이랑 주말농장에서 여름에 수확을 해서 먹은 샐러리인데요. 주말농장이 이제 배추를 키우고 있어서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심어보라고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화분은 아스파라거스가 자랐던 화분인데 아스파라거스가 요즘 통 잠잠해서 뿌리가 녹은 건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샐러리 식재하면서 보니까 다행히 뿌리는 잘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흙에서 뭔가 기운을 차리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이 새싹보리가 흙을 굉장히 비옥하게 하는 녹비 작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 흙이 워낙 오래돼서 약간 갯벌처럼 너무 흙들이 미세해지기도 해가지고 뿌리가 숨쉬기가 힘든가 해서 이 새싹보리도 심어줬어요. 그리고 샐러리가 워낙 향이 강하다 보니까 땅이가 잘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그래서 땅이 원래 여기서 키울 겸 심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오제렌투스 포에피기는 다음 잎을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새 잎을 펴고 있고요. 잎을 펴는 모양이 굉장히 특징적이더라고요. 베란다 온도는 35도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습도가 많이 내려가서 그전처럼 뜨겁지는 않네요. 밖에서 자라고 있는 베란다 거리대의 식물들도 지금 물주기를 안 한 지 3일 차인데 수분을 꽤 오래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오긴 왔구나를 실감하고 있는 9월 8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루가 지난 9월 9일이고요. 하루 만에 에키네시아 새싹이 떡잎 2개를 양쪽으로 모두 펼쳤습니다. 그리고 짜잔! 저는 어제 버들 마편초와 금낭화, 루드베키아와 노란 코스모스를 어제 산책길에서 잘 익은 씨방들을 발견을 해서 채종을 해와서 오늘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채종해왔던 루나리아와 비올라도 다시 파종을 해보겠습니다. 금낭화는 이렇게 씨방 자체를 채종을 했는데 여기서도 씨앗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은 씨앗이 3개가 보이는데 한번 더 나오나 볼까요?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씨방 안에 씨앗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 이렇게 씨앗이 있네요.
하나가 더 들어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씨앗 채종을 했습니다. 일단 금낭화 먼저 파종해 줄게요. 흙은 지난번에 봄 파종에 실패했던 흙들 다시 사용해 주고요. 정말 흙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집중해 봐야겠어요. 테두리 사방에 하나씩 심어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버들마편초입니다. 버들마편초는 씨앗이 굉장히 미세하고 다른 쌀학들이랑도 많이 섞여 있어서 이것들 통으로 다 흩뿌려 주겠습니다. 버들마편초가 토플과 아미초가 합쳐진 것처럼 작은 꽃들을 이렇게 폭죽 터트리듯이 군데군데 피우면서 개화를 하고 지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씨앗도 굉장히 작습니다. 흙을 살짝 덮어줬고요. 그 다음은 노란 코스모스입니다. 노란 코스모스는 길가에서 의외로 자주 보이는 식물인데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예뻐서 베란다에서 채종한 노란 코스모스 씨앗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채종한 게 더 신선할 것 같아서 채종을 해왔습니다. 씨앗 굵기가 아직 그렇게 두꺼워지진 않았는데 씨앗이 잘 여물고 있어서 발화를 아주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베란다에서 채종한 이 씨앗도 조금 써봐야겠어요. 제가 여기에는 이 습기 제거제를 항상 같이 넣어둬서 혹시나 곰팡이가 생기는 걸 방지하고 있거든요. 우와, 제가 채종한 씨앗이 조금 더 두꺼운 것도 있네요. 이거 또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파종했고요. 루나리아입니다. 루나리아 이번에 하나 완전히 말랐던 이 화분에 그대로 다시 루나리아 식재해 주려고요. 루나리아 씨앗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루나리아 마지막으로 루드베키아. 루드베키아는 씨앗이 어딘가에 붙어서 옮기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씨앗이 맞나 하면서 채종을 했는데 이 보리 털에 붙어 오던 그 씨앗들을 떠올리고서 이게 씨앗이 맞구나 하고서 채종을 해왔습니다. 루드베키아 그 노란색과 가운데는 또 진한 갈색으로 태양을 보고 있는 것처럼 꽃을 피우는 국화랑 비슷하게 코스모스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는 그런 씨앗인데요. 와, 너무 예쁘네요. 무슨 해파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막 통통 튀면서 멋지네요. 이 녀석을 위에 마사토를 살짝 뿌려볼까봐요. 이렇게 비올라까지 가을 파종 완료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물주기 하고 마무리 해봅시다.
씨앗들 모두 물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종 하나만 더 하려고요. 오늘 물주기 하면서 발견한 솔채인데요. 솔채가 그동안은 더 많은 꽃을 보려고 거의 축구공 같은 그런 양감의 씨방들이 자랄 때도 잘라주면서 씨앗 채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화기가 끝나가면서 꽃들의 크기도 작아지고 씨방도 좀처럼 습기에 축축해지면서 잘 익지 않는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오늘 파종했던 가시가 있던 그 씨앗의 형태를 관찰을 하고 나서 여기 이 솔채꽃의 씨방을 한번 이렇게 쥐어 뜯듯이 채종을 해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채종을 했는데 아까 그 씨앗에서 보았던 그 형태들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까지 마지막으로 파종을 하고 오늘 식물 기록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치 새의 발자국처럼 생겼던 솔채 씨앗들 모두 파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며칠 후에 뵈어요. 다시 다음 날이 되었고요. 9월 10일입니다. 바로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는데요. 이 무늬꽃땡강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줬거든요. 조금 더 활랑하게 자랐으면 하는 부분에는 좀 줄기를 길게 남겨두고 가지치기를 하고 좀 빽빽하게 더 공간을 채웠으면 하는 부분에는 좀 짧게 남겨두고 가지치기를 하고 했는데 이 녀석 물주기 해야지 하고 내려놓고서 그 다음에 물이 마른 이 털달개비 물 주려고 꺼내다가 사고를 쳤네요. 원래 이렇게 90도를 꺾어가면서 멋있는 수영으로 자라고 있던 이 털달개비를 여러분들과 같이 심어주려고요. 이 녀석 어떻게 다듬어 줄 거냐면요. 일단 보니까 제가 살짝 걸쳐두긴 했는데 이렇게 자라도 꽤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미 제가 줄기를 분질러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꺾은 줄기를 식재해서 키운 게 벌써 이렇게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잘 자랄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보통 이렇게 자른 줄기 바로 위에서 이렇게 새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잎이 나면 얼마 못 가서 땅을 다시 디딜 것 같아서 지지대를 하는 기능도 하면서 또 여기서도 새잎을 냈으면 해서 한 이 정도에서 잘라주려고요.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 줄기 심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이 녀석 물주기 할게요. 잘라낸 줄기는 다시 심으면 줄기가 나긴 할 텐데 여기 충분히 많아서 태비암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새싹보리가 샐러리 틈에서 한 이틀, 3일 만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땅에는 저기 캐크라스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샐러리의 냄새도 이 캐크라스의 존재를 잘 감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싹풀이랑 비슷한 형태를 가진 식물이 또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바로 9월이 된 것을 어떻게 정확히 안 것처럼 깨어난 알리움 코아니 구근입니다. 제법 실해 보이죠? 이 녀석은 뭘 해주는 게 없어도 늘 꽃 한 송이씩 피고 지는 구근이어서 기특한 구근입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유박비료를 넣어줬던 구근의 흙들은 이렇게 가장 빠르게 말랐고요. 신기했던 게 퇴비만 100%로 갈아준 이 흙도 토분에 있는 것은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말랐더라고요. 그런데 플라스틱 화분에 심은 것은 아직 수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바람을 바로 받는 창가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습기가 구근을 녹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염려되어서 일로 옮겼고요. 바꿔준 튤립의 근황까지 보여드립니다. 베란다 온도는 9월이 맞나 싶게 아주 높은데요. 그동안 담쟁이들도 굉장히 기세 좋게 높은 위치까지 자랐고요. 이쪽의 담쟁이들도 잎이 제법 두꺼워지고 녹색도 진해졌습니다.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가을이 맞나 싶긴 하지만 가든 에버스케이프 장미는 그동안 키우고 있던 녹색 로즈 열매에도 붉은색, 갈색, 노란색 염료들이 더해지면서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파라거스 메이리의 별이 폭발하는 듯한 개화와 야외 산책길에서 체종을 한 가을 파종한 씨앗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줄기를 잘라주고 다시 식재를 해준 털달개비까지 함께 보았던 122화였습니다. 온도는 이렇게 여름 같지만 우리들의 속도로 하루하루 촘촘하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일들로 채워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9월 중하순에 시간을 담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가벼운 정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